아까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도 잠깐 만나봤듯이 범여권 더 뒤숭숭해진 현재 분위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진보 농객으로 알려진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 8단계를 제출하면서 내부에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최근 그 탈당계가 제출된 거는 사실이고 당 지도부가 만료해서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 교수께서는 여전히 정의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계신다. 진 교수의 경우에는 일반 당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민노당부터 정의당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요한 인물이고 아직 탈당 조치가 정확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진 교수는 세상이 다 싫어서 탈당계를 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정당을 탈당한다면 탈당하는 거지, 그걸 또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것 같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또 진보 농객으로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각종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고, 근데 저도 처음에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난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뭐, 공지영 작가, 뭐 등등, 뭐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조국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했는데, 진중권 교수 이야기가 전혀 없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정의당이 이제 데스노트를 사실은 조국 장관을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정의당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정의당이 이 데스노트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 이유도 뭐냐면, 그래도 정의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잖아요. 2년 전 정당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어떤 기준점, 즉 범보수의 기준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 데스노트를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상정 대표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뭐 선거법 통과시켜줄 것 같으니까 뭐 조국 장관 지지하는 것 같다가 뭐 등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진중권 교수가 거기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번에 조국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관련해서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정의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요. 탈당이라고 하는 것, 정당인에게 탈당은요. 탈당계를 제출하면 탈당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탈당계를 팩스로 넣더라도 탈당한 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탈당계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의당에서는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의당이 참 알쏭달쏭한 정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정의당 탈당 논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진중권 교수와 조국 장관의 친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시죠? 어떤 분입니까? 조국 교수. 짜증나는 놈이죠. 일단은 왜냐면은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뭐 키도 커요. 185인가 그래.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야.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그래도 신은 공평하셔.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착해요. 저렇게 2년 전에는 서울대 파리여권 동기인 조국 장관을 극찬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심적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기자가 질문할 때 이번에 조국 사태 때문에 그런 거냐 했더니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세상이 다 싫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본인이 또 동양대 교수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기자가 이제 취재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느낌들을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게 진중권 교수의 이제 생각을 일치하는지 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학번 동기였고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서울 사회과학연구소를 결성을 해서 주체사항 비판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NL계를 비판하는 그런 책도 썼던, 함께 생각이나 가치를 공유했던 그런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한 그 뉘앙스를 봐도 아주 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리학번 동기로서 친분을 이어왔던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러나 이번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적 동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아마 탈당계를 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조국 장관과 2년을 떠나서 최진봉 교수님, 아까 세상 다 싫어서 그냥 라는 표현이 그렇죠.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진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표현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이제 동양대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동양대 문제가 조국 장관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고 있는 부분도 본인한테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압박들이 또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진중권 교수한테 왜 본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동양대 교수로서 그럼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성희 총장에 대해서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아마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진중권 교수의 탈당설이 더 커진 이유가 바로 이 인물 때문이에요. 장혜철 평론가님. 진보 성향을 가진 공지영 소설가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속으로 감싸주려다가 문득 생각했다. 진중권 교수가 자영당 갈 수도 있겠구나. 돈하고 권력 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죠.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근데 공정 작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SNS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진중권 교수 그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박사학위 못 받았다. 막 이런 내용도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제로도 좋지 않은 머리라는 인용을 했어요. 그건 이 사태와 무관한 인격적인 모독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보수 진보 생각의 차이를 떠나서 이 정도 주목을 받는 공인이라면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태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진보 블럭이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분열하고 있는 징후들이 보입니다. 정의당 처음에 데스노트 올리지 않았지만 심상정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20대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20대 지지율 잃어본 적이 없는 계층입니다. 조국 사태를 분수령으로 맞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똘똘 뭉쳤던 진보 블럭은 분열하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분열했었던 붕괴가 됐었던 보수 블럭은 다른 사안 일단 다 뒤로 제쳐두고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힘을 하나로 모으자 통합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1, 2% 하락하고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총선에서 통합된 보수와 분열된 진보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된다면 지금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진보도 조금 약간씩 의견이 엇갈리고 갈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진중권 교수의 탈당설로도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감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던 이 말들이 인용을 하면 뭐 적절한 타이밍에 예찬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된다. 밀어두기보다는 늦었다고 생각해 빨랐을 수도 있다. 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수진 부장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 3시 반부터 했으니까 지금은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해찬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다시 묻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저기 지금 그래픽에 만든 것을 보면 수도권 재선 의원, 중진 의원,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명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로 돌을 맞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을 하자 이런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왜? 고발을 하려면 혐의가 적시돼야 됩니다. 누가 그렇다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자들 알아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왜? 조국 장관의 혐의 지금 진행이 될수록 게이트, 권력형 비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눈 감는다면 그게 검찰입니까? 검찰이 비리를 보고 눈 감는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 송광수 검찰총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소금이 왜 짜냐? 짜지 않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조수진 부장 오늘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하는데 그러면 여당 당에서 청와대 조국 장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견이 가리랑은 만무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기소될 때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퇴 이야기를 공론화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더더욱 가팔라질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대응은 어떻게 보면 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방금 전에 짚어봤잖아요. 진중권 교수와 공지영 작가가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요.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장이 지금 보수 색채 원색적인 발언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시향 검색. 자, 한미 정상회담이 시향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데 이 얘기를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